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죠? 예. 이제 팔모를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죠?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차분히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팔모에 또 좋은 점수가 나와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차분히 가시고, 이 상법 특강하는 요 부분은요, 카톡방에 사는 것은 혹시 부담이 되시면 뭐 중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편하게 제가 여러분이 전달해 드리는 건데 혹시 부담이 되신다면 중단하셔도 상관없고요. 물론 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여력이 된다면 좋지만 자 그렇게 하고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자 10일간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좀 전달할까 합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뭐 소멸시효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마는 아주 간단하게는 아마라도 여러분들이 소멸시효에 대한 기본 원칙을 좀 복습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복습을 해볼 건데 자 소멸시효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룰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잖아요. 민법은 특별법인데 그러면 민법의 시효는 몇 년입니까? 보통 10년이죠. 일반 채권이. 그래서 상사시효는 5년이. 그렇다는 건 벌써 특칙인 거죠. 특칙입니다. 특칙은 뭐예요? 뭔가 특별히 적용돼야 될 칠익이 있을 때만 적용하는 거죠. 알겠죠? 그 짧게 적용해요. 그 조기의 법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실익이 있을 때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상법에서도 또 더 짧게 적용돼 있다면 5년보다 그런 것도 특칙입니다. 5년보다 더 짧게 적용하는 게 있다면 거기 적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특칙은요. 거기에 특별히 적용될 목적에 맞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상법에서 5년보다 더 짧게 있는 3년, 2년 있다면 적용해보고 만약 거기에 실익이 맞지 않다면 5년으로 만약 5년 상사시효 적용하는 것이 별로 실익이 없다. 그러면 원래 민법의 10년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잊으시면 안 되고 나름 시효를 적용하는 판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일단 알아두고 그냥 판례 사안을 좀 익히시면 시효와 관련되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와 작년 그리고 그전까지 해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한 시효가 몇 개 나와 있어요. 꽤 나와 있고 그거에 적용되는 원칙들을 쭉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것이죠. 일단 원칙을 잡아보겠습니다. 상사시효는 원칙 5년이에요. 민법에 대한 특칙이니까 5년. 뭐라 그랬죠? 실익이 뭐라 했습니까? 상인들 간의 법률 관계는 조기에 해결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럴 실익이 있어야만 5년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10년 적용한다. 그리고 만약에 상법에 혹시라도 5년보다 더 다른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간다. 또 다른 법령에 만약 5년보다 더 단기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간다. 특칙이니까. 이 민법의 163조에 가면 상인이 매매한 그죠? 물건을 매매했을 때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잖아요. 그죠? 이걸 항상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상사시효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행위를 가지고 따집니다. 상행위일 때는 무조건 상사시효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상행위를 따진 다음에 판례가 따져봅니다. 상행위는 맞아. 근데 우리 상행위에 5년 적용되는 것은 조기의 법률 관계를 해소해서 시효의 이익을 누리는 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짧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시효의 이익을 누릴 자에게 짧게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리 상행위라 하더라도 민법의 10년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5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실익이 있냐 없냐를 갖고 판례는 따진다. 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고 있어야 돼요. 그럼 몇 가지 더 원칙을 판례가 정하는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요합니다. 원래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있죠. 이 시효는 10년이 맞아요. 근데 상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상행위로 다시 상인들이 상행위를 했을 때 뭔가 해제되거나 뭔가 법률강이 무효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채권을 시효를 뭘로 볼 거냐. 상사시효로 볼 거냐 아니면 민법의 10년으로 볼 거냐. 이게 논란이 항상 됩니다. 근데 판례는
똑같습니다. 5년의 단기 상사시효를 적용할 실익이 있느냐 없냐. 다시면 그 이익을 누리는 자, 5년 내에 빨리 조기에 끝나버리는 자, 이제 법률 강의 끝나서 자기 부담하지 않아야 될 자, 이자에게 적용할 실익이 있냐 없냐를 따져봅니다. 알겠죠? 따져봐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10년으로 갑니다. 아무리 상행위를 하더라도. 요 원칙 꼭 하나 알아두시고,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어떤 사례를 주고 이게 5년이 걸릴 것입니까? 시기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봅니까? 아니죠. 이미 판례에 나왔던 사안을 가지고 그냥 물어봅니다. 이제는 이런 원칙을 갖고 알고 있으면서 이거는 실익이 없다, 있다라고 판례가 판단해 준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런 문제 다 풀리는 거죠. 됐죠? 그렇게 원칙 따라두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칙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증채무와 주채무, 이거 있죠.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원래는 주채무에 따라서 보증채무에 따라가는 거죠. 그죠? 따라간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주채무에 따라가니까, 주채무가 상사시효면 보증채무도 상사시효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다툼이 생겼는데, 판례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각각 어때요? 별개로 정해진다. 만약에 민사에 대한 법률행위로 정해지면 민사로 가고, 상행위로 정해져서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 같다면 상사시효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 하나 원칙이 정해졌고요. 또 한 가지 구체적인 판례가 하나 있는데,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우리가 단기 소멸시효도 10년을 간다는 민법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규정이 있잖아요.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약에 10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럼 이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서 10년을 될 거냐, 아니면 상사시효 5년이 될 거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냐? 이 보증채무의 채권이 있죠. 성질을 갖고 판단합니다. 알겠죠? 성질이 만약에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언니 5년으로 간다는 거죠.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A 회사 건설을 자재 판매하는 회사죠. 회사는 상인이죠. 둘 다 상인입니다. 상인끼리 상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상사시효가 적용돼야 되겠지만 5년에 적용돼야 되는데 다른 법에 가봤더니 상인들 간에 매매를 해서 물건 매매했을 때 3년이 적용된다는 다른 규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 규정이 뭐냐면 민법의 163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3년이 적용되는 것이죠. 더 짧은 거죠. 상사시효보다 더 짧게 3년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금을 안 주니까 대금 청구 소송을 해서 A 회사가 B 회사를 청구 소송했는데 승소 판결을 났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10년으로 단기라도 10년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죠. 연장됐습니다. 이 연장된 상태에서 A 회사에 대해서 B 회사가 지는 채무에 대해서 누가 C 회사가 보증을 했습니다. 이 C 회사는 누구죠? 상인이죠. 보증을 했습니다. 승소 판결 후에 물품 대금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했는데 이 연대 보증이 상행이냐 아니냐 따져봐야 되겠죠. 상인이 무슨 행위를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추정해 준다 그랬죠? 상행을 추정해 주죠. 그래서 반증이 없는 한 상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상사시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대 보증의 채권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사채권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판례였습니다. 자, 또 몇 가지 더 우리가 상사시효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반복하셔야 되지 조금 안다고 절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스터디 이거는요. 아는 분들한테는 계속 반복시켜주는 것이고 모르는 분들한테는 좀 경각심을 둬서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예, 출제 기준으로 출제 범위에 대한 시험 공부의 기준을 잡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사시효 적용 가보면 일방적, 쌍방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보조 상행위, 이를 통해서 발생된 채권, 이에 준하는 채권은 뭐가 적용된다? 상사시효 적용된다.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대출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도 뭐로 본다? 상사시효로 본다.
또 상행위 이런 말 나오잖아요. 상행위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상사시효다. 됐죠? 그다음에 상행위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해제됐다. 원상 회복 돌려줘야 된다. 상사시효다. 그다음에 주채무는 민사채무인데 상행위로 인해서 생긴 보증채무 아까 봤던 그 사례였죠. 이거는 상사시효 적용된다 그랬죠. 보증채무가 상행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상사시효로 적용받다 그랬죠. 또 상사시효에 적용받는 상사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했다. 상사시효 적용됩니까? 상사시효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면책적 채무 인수가 상행이기 때문에 상사시효인가요? 아니에요. 면책적 채무는 원래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채무가 상사채무였기 때문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여기에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판례의 시효 적용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정해놓고 난 다음에 판례 나온 것을 쭉 보시면서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하고 이거는 그렇게 간 거고 이거는 실익이 없어서 이걸로 간 거고 이렇게 확인만 해놓고 시험장에서 그냥 고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본다면 소멸시효가 5번인데요. 이거는 변시 7회인데 2018년에 나왔던 문제는 한번 볼게요. 한두 지문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문 가보시면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한이 아까 우리가 단기시효 3년으로 적용된다고 했죠. 그게 확정 판결 받으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했다? 했다는 게 보증채무라는 거죠. 이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틀렸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보증채무가 상사채권이면 5년, 민사채권이면 어떻게 한다? 10년을 간다. 이렇게 한 것이 판례 입장이었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3번 하나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갑재건축 조합하고 을주식회사. 상인들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공사 계약을 일단 체결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이게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요. 이 을회사에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병이 그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누구로부터? 개인이에요. 병은 개인이에요. 개인이 회사를 위해서 정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했어요. 이랬을 때 빌려준 정이 이 병에 대한 개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무슨 소멸시효가 적용될 겁니까, 여러분?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자기 회사를 위해 돈을 빌렸다더라 개인이 빌린 거잖아요. 이거는 상행위가 아닙니다. 상인이 아니라고 봐요. 회사가 상인이지 대표이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회사가 상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민법상 법률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일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죠? 민법상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이 회사를 위해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이고 상인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 자주 나오는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내일까지 시효를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한 지문 한 지문 지금 나오는 거죠. 기출된 거는 모두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나왔던 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문 한 지문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한 것이 모르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